현재 3개로 나뉜 보수연합기관의 통합 작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교회총연합이 전격 통합을 선언하고 보수권 대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 YWCA 연합회, 녹색당 등 14개 환경운동단체들이 일부 정치권과 원자력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탈원전 반대 활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거리의 연주, 버스킹 공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찬양 버스킹 공연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독 음악인들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보수적 연합기관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총연합 세 기관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교회총연합이 오늘 통합을 전격 선언하고 보수권 대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교회총연합 통합추진위원회가 양 기관의 통합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한기연과 한교총은 합의된 통합 선언문에서 분열의 죄책을 고백하고 교회 연합과 일치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교회총연합은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몸을 이루어 새롭게 출발할 것을 선언하며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12월 첫 주에 통합총회를 개최합니다. 양측은 또 각 기관의 역사를 존중해 승계하기로 했으며 양 기관의 회원 또한 모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통합기구 운영은 공교의 교단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통합총회의 대표회장은 3명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법인이사의 대표로 추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에는 또 이번에 통합선언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통합은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기총과의 통합까지 이루어져야 진정한 보수 대통합이 완성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통합 합의서에는 양측 대표회장이 아닌 양측의 통합 추진위원장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한기연 측에선 권태진 목사가, 한교총 측에선 신상범 목사가 각각 통합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통합에 서명했습니다. 한기연과 한교총은 앞으로 3개월여 안에 각각 임시총회를 열어 내부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오는 12월 첫 주에 통합총회를 개최합니다. 실무진들이 이제 사무실이나 정감 문제나 그다음에 분담금 문제나 이거를 잘 협의 중에 있고 또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양측의 이번 통합선언은 앞서 지난 14일에 통합추진위원회 모임에서 구두로 통합을 합의한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한기총을 포함하여 전체 세 기관이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기총의 내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먼저 한교총과 한기연의 통합을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연과 한교총은 지난해 8월에 통합을 선언하고 같은 해 12월에 통합총회를 열기로 했으나 무산된 뒤 서로를 격렬하게 비난한 경험이 있습니다. 통합의 아픔을 경험한 두 기관이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들 잘 해결하고 이번에는 진정한 통합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다음 달이면 주요 교단의 최고 의결 기구인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단의 경우는 1,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회의에 참석하는 총회 대의원 중에는 여성들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상황은 어떨까요? 오유셉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교단 정기총회에는 목사와 장로가 대의원으로 참석합니다. 때문에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의 여성은 아예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여성 사역자라 하더라도 남성들에 밀려 대의원으로 파송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사역자들은
여성 대의원 할당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다음 달 열릴 정기총회를 앞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정기총회에 참여할 여성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총회 내 여성들의 현주소를 점검했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여성 대의원의 숫자는 모두 30명. 지난해 17명에 비해 13명이나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늘어난 것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30명은 1,500명 전체 대의원의 2%에 불과한 숫자로 아직 양성평등으로의 길은 멀어 보입니다. 여성 대의원들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전국의 67개 노회에서 여성 대의원을 한 사람 이상 파송하기로 결의했지만 이에 동참한 노회는 24개 노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위원회 해석이 이렇게 이거는 권고 사항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헌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찌 됐건 총회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입니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2009년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20명 이상을 보내는 노회는 여성 대의원의 파송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여성들의 숫자는 아직 적습니다. 올해 참석할 666명의 대의원 중 여성들의 숫자는 62명으로 9대 1의 비율로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명 이상씩 하기 위해서 법을 또 개정해 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당 하나씩 여성 목사도 전체 목사가 20인이 간다. 여성 목사가 2명 이상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례대로 가려고. 올해 처음으로 정기총회에 여성 대의원이 참석하게 될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는 전체 대의원 1,100여 명 중 30여 명의 여성들이 참석합니다. 게다가 예장 합동과 합신, 고신 교단의 정기총회에서는 여성 대의원들을 한 명도 볼 수 없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교세나 교회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행위 등에 비춰 가장 균형 잡힌 교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결의 이후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통합총회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지만 자체의 세습 결정은 개교회의 결정입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따른 파문은 개교회의 결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예장통합의 결정은 비단 통합총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신은 섰을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비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통합총회 소속의 신학생들과 신학대 교수들, 목회자들까지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기학 총회장도 목회 서신을 통해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의 위신이 밑바닥으로 추락했지만 이를 끌어올릴 방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떨어지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언론들은 그저 비판만 하고 있지만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신학대 교수들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목소리, 그리고 판결의 수치심을 느끼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는 여러 교인들의 생각을 충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최기학 총회장도 임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총회의 결의와 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서법이라고 합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교인들과 국민들의 정서가 터무니없는 것이라면 신앙 양심을 걸고 지켜야 하겠지만 상식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의 해석 문제는 이혈령, 비혈령,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했던 재판국의 판결 역시 이혈령, 비혈령식의 해석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다시 해석하고
바로잡을 당위성과 절차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명성교회의 세습은 명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명성교회 사태로 한국교회가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겠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첫 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이곳은 밤문화를 즐기기 위한 젊은이들로 가득한 서울 이태원 거리입니다. 이 이태원 거리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독 음악인들이 있는데요. 오늘 문화현장에서는 거리의 예배자, 기독 버스커들을 만나봅니다. 토요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독 아티스트 연탄 365 팀의 거리 공연, 일명 버스킹 현장입니다. 연탄 365 팀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밤마다 이태원 거리에서 다양한 찬양과 가요를 부르며 지나가는 외국인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시작한 공연이 어느새 만 3년을 꼬박 채웠습니다. 일단 이태원에는 되게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일일이 외국으로 선교를 가면은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이태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작은 음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지 않을까. 이들의 찬양 소리에 발길을 멈춘 행인들은 함께 박수를 치며 찬양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이태원을 들러서 그냥 술집만 보는 게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찬양을 듣고 가다가 내렸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찬송가를 찬양하니까 너무 또 은혜스러워서 가사에 은혜 받고 너무 좋은 시간이네요. 감사합니다. 다리 위에서 찬양하는 팀도 눈에 띕니다. 노래하는 교회 언니들로 이름을 알린 여성 3인조 뮤지션 진진희는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서울 석촌호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잠실대교 위에서 찬양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나가면서 찬양을 접하는 행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스며들어서 어느 날 밥 먹다가도 그때 길 가다가 들었던 찬양 생각이 나서 그때 그분들이 뭘 불렀지? 약간 이런 생각? 작게 진짜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찾지 않던 진진희 팀의 버스킹에는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와 함께하는 관객들이 생겨났습니다. 여기 오게 된 거는요,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같이 오게 된 거고요. 같이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뭔가 이 더운 여름밤에 시원한 기운을 받고 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두 팀의 찬양 버스킹 일정은 각 팀의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버스킹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독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잇따라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먼저 9시간 동안 금식하며 간절한 기도를 모은 블레싱 대구 소식과 함께 춘천에서 열린 남북 평화통일 기도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8 블레싱 대구 기도연합집회가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는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김기환 목사, 선한이웃교회 최웅철 목사 등 강사 8명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춘천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가 제73주년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개최하고 남북 평화와 통일,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숙명여대 이만열 명예교수는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 기독교인들을 본받아 시대적 사명을 깨닫는 춘천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기독교부흥협회 대표회장 취임 예배도 열렸습니다. 대전에서는 크리스천 배드민턴 대회가 열려서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권능 목사의 국제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예배가 김정만 목사가 지무하는 개봉동 성음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대표회장에 취임한 변권능 목사는 침체된 한국교회를 위해서 국제기독교부흥협의회 모든 회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취임 예배에는 송일현 목사가 설교 말씀을 전했고 탤런트 김민정 권사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국 목회자 배드민턴 동호회와 전국 크리스찬 배드민턴 연합회가 제15회 전국 목배동 대회 및 크리스천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충정과 회복, 또한 다시 한번 교제와 참심의 목적을 두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자 귀한 행사를 기획했고요. 전국 목회자 배드민턴 동호회는 사랑과 은혜, 비전을 나누기 위해 매년 배드민턴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제주 기독교계와 한국 CCC가 지난 6월에 개최한 제주 선교대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전도 세미나가 열려서 전도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지난 6월 새별 오름에서 제주교계와 한국 CCC가 함께 진행한 제주 선교대회를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는 의미로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 감사의 밤이 열렸습니다. 공동 대회장이었던 신관식 목사는 이번 제주 선교를 위해 동역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주를 향한 아름다운 일에도 함께 하자고 전했습니다. 국민 미션이 행복한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북인천 중앙교회 장사무엘 담임 목사는 복음 안에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영생과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떳떳하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